안녕하세요, 슬금생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아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조금 심상치 않은데 네.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아니요, 또 2023년이 또 검은 토끼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끼띠입니다. 네, 검은 토끼로 제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올해는 제 겁니다. 보세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힌트를 살짝 들었는데 뭔가 좀 어떤 그 사회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그 경영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문 지식들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지구를 신경 쓴다면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과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도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포스가 약간 지금 일단 패션 자체가 스티븐 잡스, 네, 약간 그 CEO들이 이제 많이 입는 그런 지금 니트를 입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약간 뭔가 좀 포스가 좀 느껴지는데 정식으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김민석입니다. 지속가능연구소라고 하면 어떤 걸 연구하는 곳일까요? 최근에 ESG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요. 함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그럼 소장님 연구소는 지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노하우를 또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ESG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럼 오늘 ESG 중에 S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S, 제가 알기로는 사회, 소사이어티. 네, 그 뜻이 맞죠? 네, ESG 경영의 S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사회가 맞긴 맞는데요. 이 ESG라는 단어 뒤에는요, 이슈 또는 ESG 팩터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세트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S는 사회적 이슈가 정확하게 말하는 이 S 이슈가 되겠습니다. 우리 ESG는 뒤에 이슈가 이제 붙어 있어서 환경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배구조의 이슈를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이 될 텐데요. 임직원에게 어떤 이슈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순위. 두 번째는 우리의 공급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협력업체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순위.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떤 이슈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1순위는 임직원, 두 번째는 공급망, 3순위는 지역사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깊은 의미가 있네요. S, 이제 사람이네요. 말 그대로 사람 S. 순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만든 순위는 아니고요. ESG 관련된 공시 및 ESG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공시 항목과 평가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떠한 항목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지를 알면은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예. 근데 이게 뭔가 저와 같이 이제 보통 사람과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저는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는 우리 최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바로 ESG, E에 해당하는 환경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성과나 지배구조적인 성과 역시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 같더라고요. 공급망 관리 이거는 어떤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것을 공급망 관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약 핸드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을 만들고 부품을 누군가 사다가 이것을 조립을 해서 핸드폰을 만들고 전체적인 일련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우리 공급망 관리라고 부릅니다. 또는 요즘에는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조직은 굉장히 ES를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나쁜 물건을 부품을 사다가 우리는 조립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회사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은 잘 못하는 기업일까요? 같이 엮여 있으니까 못하는 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ESG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해서 똑같이 문제가 없이 우리가 납품받은 물건들만 쌓아야지만 우리 조직이 ES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예 협력업체, 즉 공급망에 대해서 ESG를 신경 쓰지 않으면은 해외 수출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가 이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ESG는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비재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재무적 요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 대신에 정규직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ESG는 굉장히 좋게 될 수 있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왜 기업들은 ESG를 해야지 되느냐? 돈 버는 것이 우선인 집단인데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시게 되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해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연료만 자꾸 채우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자동차는 필요가 할까요? 아니요. 필요가 없죠. 네. 네. 마찬가지로 기업은 각각의 기업들마다 추구하고 있는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에큐온, 금융회사다. 그러면 이런 금융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적, 이 재정적인 건강도를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관들. 근데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돈만 벌려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연료와 같아요. 이윤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 존재 목적에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이 필요한 것이지 이윤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단어가 바로 ESG입니다. 예전에는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회사가 굉장히 돈 잘 벌고 해서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기업들. 근데 그 공통점이 바로 ESG를 못하는 기업이었어요. 그 N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117만 원, 거의 120만 원까지 갔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지금은 한 40만 원 왔다 갔다 이제 할 겁니다. 즉, 이제는 정말 어떠한 조직이 돈을 잘 벌려면은 ESG를 안 하면은 돈을 잘 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도덕적이게 지켜야 할 것들 딱딱 지키면서 이렇게 좋은 이제 환경에서 일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나 봐요. 네. 근데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네, 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기준은 일단 각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ISO 26000이라고 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데 2010년도 1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한 그런 국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비영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업하시면 그런 사업체 뭐 규모가 크던 작던 어떤 조직, 모든 조직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기준이 바로 ISO 26000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그럼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잘 준수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안 지켰다라고 해서 또 처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또 이제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소 26,000. 예. 그건 어디서 열람하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니 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나라 인증 한국말로. 이 나라 인증. 어떤 인증이라든지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이고요. 이 나라 인증에서 검색어에다가 ISO 또는 ISO 26000 하고 엔터 치시면은 거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거기서. 근데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생각과 철학, 경영 트렌드가 이제 정말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까 S. 본인이 S 담당자라고 S를 계속 미시는 건 아니고요. 자님, 저 전공은 저 환경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학부 때는 환경 전공을 했고 경영으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저는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오늘 삶에 대한 ES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조차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가 만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가 있겠죠. 노동권과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운동은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 ESG 경영이 도입되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좀 그런 인권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과거에서부터 인권은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ESG라는 그런 경영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바뀐 것이 있다면 굉장히 구체적이 됐습니다. 예전에 인권 중요해. 그래 알아. 중요하지. 이러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직의 임직원들은 어떤 인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런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ESG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슬기로운 남자로서 에큐온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S 분야인 사회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임직원분들의 인권 문제, 보건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사람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청년 주택 사업,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도 꾸준히 해오면서 최근엔 지역사회 공헌 인정 기업도 수상하고 서스틴 베스트 ESG 평가로 A 등급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 영역에는 우리 임직원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에큐온 사례는 이 S 지역사회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ESG를 알면 알수록 그런 문장이 떠올라요. 영화의 명대사였죠. 네, 매너 make it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ESG가 좋은 기업과 사회를 만든다. 네,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표현 조금만 이제 바꿔본다면 옳은 기업과 옳은 사회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상은 경쟁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좋은 것들보다는 이제 옳은 세상, 옳은 기업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ESG 관점에서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정말 그 옳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좋은 표현인 줄 몰랐어요. 네. 지금 이제 지속 가능 연구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옳은 지속 가능 연구소로 바꾸시는 건 옳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별로 안 자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네. 소장님은 ESG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ESG를. ESG라는 단어는 유행을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ESG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ESG 말고 뭔가 더 좋은 단어가 나온다. 분명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그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 중에서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S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또 이 S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제대로 알고자 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슬금생에서요. 사회를 좀 더
친절하고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오늘도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슬기롭게 해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ESG 나랑은 정말 뭔가 좀 동떨어진 얘기야 라고 했지만 결국 사회를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알고 더 옳게 만들어 나가야 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슬기롭게 만나요. 금융정보가 슬금슬금. 안녕.